이거 두르고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절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곰솥에 육수를 올리고 갈라진 손으로 전을 부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18시간을 일한 순둥이 며느리가 오늘 시어머니 면전에 앞치마를 집어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곧 거실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당일 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각, 미영의 눈만이 먼저 떠졌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그녀의 몸은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9년째 반복된 습관이 생체시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영은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미영은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내려가서 준비할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누웠어요. 미영은 한숨을 삼키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거실 소파에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그대로 뻗어버린 시아버지가 담요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춰서서 얇은 이불이라도 덮어드릴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거대한 곰솥이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경이 팔 뻗어도 닿을까 말까 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솥이었어요. 미영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지만 이 집 식구 중 누구도 그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받는 동안 미영은 싱크대 아래에서 쌀자루를 꺼냈습니다. 20kg짜리 쌀자루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는데 등줄기가 뻐근하게 당겨졌어요. 어젯밤 새벽 1시까지 잡채 재료를 손질하느라 굽었던 허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겁니다. 쌀을 씻는 미영의 손이 찬물에 닿았습니다. 1월 새벽의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손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끝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동태전 손질하다 칼에 베인 상처, 그제 호두를 까다가 찢어진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쌀을 씻는 물이 맑아질 때쯤 미영의 시선이 주방 구석에 멈췄습니다. 어젯밤 택배로 도착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훔치고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전복장이 담긴 유리병 2개와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친정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딸 미영아, 명절에 고생 많지. 시댁 음식 하느라 정신없겠지만 틈틈이 이것도 좀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전복장이야. 내 아버지도 미영이 오기만 기다린다. 우리 딸, 너도 귀한 집 자식인 거 잊지 마라.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전복장 병을 냉장고에 넣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뭐야,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사람치고는 또렷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전복장이에요.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미영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습니다. 뚜껑을 열고 코를 가져다 대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짜다 짜. 전복장이 왜 이렇게 짜냐? 내 친정은 손맛이 없냐?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성껏 담근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어보지 않고 타박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한번 드셔보시면. 됐어, 됐어. 이런 건 네가 먹어. 우리 식구들 입에는 안 맞아. 시어머니는 전복장 병을 싱크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쌀 다 씻었으면 육수부터 올려.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꾸물거려.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네 시누이가 아침에 온다더라. 수정이 좋아하는 잡채 넉넉히 해놔.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은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천천히 전복장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손가락에 묻은 간장물을 혀로 하차보았어요. 짜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의 손맛 그대로 달큼하고 감칠맛 나는 전복장이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안쪽 깊숙이 전복장 병을 숨겼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물 좀 갖다 줘. 목이 칼칼하네. 네, 아버님. 금방 갖다 드릴게요. 미영은 컵에 물을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어휴, 술이 덜 깼나? 머리가 띵하네. 해장국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아침에 먹지 뭐. 근데 너 벌써 일어났냐? 몇 시야 지금? 4시 반쯤 됐어요. 부지런하기도 하지. 우리 집안에 복 들어왔어, 복이. 시아버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미영은 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가득 찬 곰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는데 팔뚝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명절마다 불려오는 가정부인가.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텅 빈 부엌에 허무하게 울렸어요. 가스불을 켜자 푸른 불꽃이 곰솥 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기름 냄새가 퍼져나갔고 이 집 식구들의 코 고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영만이 혼자 일어나 갈라진 손으로 국자를 쥐고 명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수를 마친 모양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까의 졸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이것저것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면서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슬쩍 살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미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숨겨둔 전복장 병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복장 옆에 있던 달걀판만 꺼내 들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어요. 달걀이 30개밖에 없네. 이걸로 되겠어? 어제 한 판 더 사왔는데요. 베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래, 그럼 됐고. 아, 미영아. 시어머니가 달걀판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니. 너 오늘 친정 간다고 했지?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확인하듯 묻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평온한 어조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점심 지나서 잠깐 다녀오려고요. 부모님이 기다리셔서요. 잠깐이 얼마나 걸리는 잠깐인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날카로운 것이 서려 있었어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저녁 전? 그럼 저녁 준비는 누가 해?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영의 계획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었죠.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갈게요. 국이랑 반찬은 데우기만 하시면 되게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되니. 손님들 오는데 데운 음식을 내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경험상 이럴 때 말대답을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쯧쯧, 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생각부터 하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시댁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미영의 손에 쥔 칼이 도마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애써 삼키며 물을 써는데 집중했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미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친정엄마라는 글자가 떴어요. 미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영아, 일어났니? 엄마가 너 올 때 먹이려고 갈비찜 했어. 아버지가 새벽부터 고기 사러 가셨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미영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 엄마. 점심 지나서 갈게.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아, 전복장 받았니? 엄마가 보낸 거. 응, 받았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우리 딸내미 고생하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 미영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아, 거기 있니? 응, 있어.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딸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비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시구나. 뭐래? 그냥 잘 오라고요. 갈비찜 했다며? 다 들렸어.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미영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너도 이제 시집 온 지 9년이나 됐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알아.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말이야, 미영아. 시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시어머니의 손이 미영의 손등을 쓸었어요. 시집 온 여자는 친정을 잊어야 해. 그래야 이 집 사람이 되는 거야. 너 아직도 친정 생각이 많더라. 그게 문제야. 미영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어요.
며느리가 양다리 걸치면 어느 쪽에서도 환영 못 받아. 알겠니? 시어머니는 미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칼이 축 늘어졌습니다. 친정을 잊어야 이 집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제 부모님은요? 미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까 넣어둔 친정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로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우리 딸, 너도 귀한 집 자식인 거 잊지 마라.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후두득 떨어진 눈물이 편지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미영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육수 냄비에서 거품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불을 줄이고 거품을 걷어냈어요. 손이 떨려서 국자가 덜그럭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명절마다 불려오는 가정부인가. 아까 혼자 중얼거렸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또 하나가 더해졌어요. 나는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을 잊은 척해야 하는 걸까? 미영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점점 작은 조각으로 썰려나갔어요. 아침 7시가 넘어가자 집안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이미 3시간 넘게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손질된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잡채용 당면, 썰어둔 시금치와 당근, 불려놓은 표고버섯, 양념해둔 소고기채가 각각의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의 화구가 모두 불을 뿜고 있었고 미영은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냄비와 프라이팬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돌리자 신우이 수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명절에 빈손으로 오기 뭐했는지 대충 사온 티가 역력했죠. 엄마 나왔어. 수정이 신발을 벗으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딸을 반겼어요. 어이구, 우리 딸 왔네. 고생했어. 먼 길 오느라고. 미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정의 집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반면 미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이미 4시간째 일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잡채 재료를 볶으면서 인사했어요. 아가씨, 오셨어요. 응, 언니.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해놨네.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수정은 감탄하는 투로 말했지만 앞치마를 두르거나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대에 기대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 언니. 나 이따 갈 때 육전 좀 싸가도 되지? 우리 남편이 육전을 엄청 좋아하거든. 네, 아가씨. 넉넉히 부쳐놓을게요. 고마워. 아, 근데 예쁘게 부쳐줘. 지난번에 모양이 좀 그랬어.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추석 때 미영이 밤새 부친 육전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미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신경 쓸게요. 수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은 다시 볶음 재료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미영은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진우는 대답 대신 하품을 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어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더니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미영의 가슴에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사그라들었어요. 아, 근데 나 오늘 피곤해서 어제 회식하느라 늦게 잤거든. 나중에 힘쓸 일 있으면 불러.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더니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어요. 미영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아버지 칠순 때 찍은 사진 봤어? 내가 보정해서 올렸는데. 거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머, 진짜? 어디 보자. 시어머니와 수정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프라이팬을 저으면서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잔치를 준비하느라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음식 준비, 장소 섭외, 하객 연락까지 모든 걸 미영이 도맡아 했습니다. 정작 잔치날에는 너무 지쳐서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미영의 친정아버지 칠순과 같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 때문에 친정아버지의 생신에 가지 못했어요. 전화로 축하 인사만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서운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었죠. 우리 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신다. 칠순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 수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복 받은 거지. 며느리 잘 들어와서. 미영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덕분이라면서 정작 그 며느리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미영은 문득 2년 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영은 친정 부모님 뵈러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김장을 해야 한다며 미영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추석 연휴 내내 배추 2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느라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3년 전 설날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웠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친정 방문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허리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5년 전에는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영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조카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꼼짝도 못했어요. 미영은 그렇게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친정에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시댁의 일이 먼저였고 친정은 뒷전으로 밀렸어요. 미영아, 배고프다. 아침 뭐 없어? 진호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며 외쳤습니다. 미영은 볶던 재료를 잠시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끓여줄까? 라면 말고 다른 거. 어제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안 좋아. 그럼 죽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미영은 이미 4개의 화구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죽을 끓이려면 하나를 비워야 했어요. 그녀는 거의 다 된 시금치나물을 서둘러 묻혀 그릇에 담고 빈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도 죽 먹을래. 수정이 거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덩달아 말했어요. 나도 한 그릇 줘. 속이 허하네.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가족들 아침 식사까지.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을 저으면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햇살 아래 어딘가에서 친정 부모님이 미영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죽이 넘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서둘러 불을 줄이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끝이 쓰라렸지만 미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미영은 슬슬 친정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해서 주요 음식들은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후에 손님들 오시기 전에 마저 부치면 되고 저녁 상차림에 필요한 것들도 데우기만 하면 되게끔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벗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며칠 전 곱게 다려둔 개량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가 달린 한복이었습니다. 미영이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작년에 장만한 옷이었죠. 작년에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행 때문에 입지 못했고 올해야말로 입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미영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새벽부터 일해서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미영은 화장품을 꺼내 얼굴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딸 수아와 6살 아들 준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미영은 화장을 마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차림새였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키. 미영은 평소 차키를 넣어두는 가방 옆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방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물티슈, 아이들 간식이 쏟아져 나왔지만 차 키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침대 위를, 화장대 서랍을, 옷장 안을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차 키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젯밤 가방에 넣어뒀는데 미영은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차키를 미리 가방에 챙겨뒀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미영은 급한 마음에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현관 신발장 위를 뒤지고 부엌 조리대 위도 살폈습니다. 차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보, 혹시 내 차키 봤어?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몰라. 네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미영은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차키 보셨어요?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미영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이었습니다. 차키? 글쎄, 나는 모르는데. 네가 어디 뒀겠지.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어젯밤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깜빡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이 기억력이 왜 그렇게 나쁜지. 시어머니는 툴툴거리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외갓집 가고 싶어. 수아가 미영에게 다가와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준이도 따라왔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 엄마, 언제 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아야, 준아.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놀아야지. 외갓집은 다음에 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외갓집 갈 거야. 외할머니가 갈비찜 해놓고 기다린대.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버릇없이. 할머니 말 안 들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는 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버릇을 가르치는 거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달랬어요. 수아야, 준아. 엄마가 차키만 찾으면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은 다시 차키를 찾아 집안을 헤맸습니다. 1층과 2층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차키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시가 넘었습니다. 미영은 지쳐서 거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한복 치마가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전 반죽이 가득 담긴 커다란 양푼이 들려 있었어요. 미영아, 전 반죽 좀 봐봐.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반죽을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양푼이 기울어졌습니다. 걸쭉한 전 반죽이 흘러내리더니 미영의 한복 위로 쏟아졌어요. 연분홍색 저고리가 순식간에 누르스름한 반죽으로 뒤덮였습니다. 남색 치마에도 반죽이 튀어 얼룩덜룩해졌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졌네.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능청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자신의 한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한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꼈던 옷이었어요. 그 한복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아이고, 울상 짓지 말고 빨리 빨아. 옷 빠는 동안 전이나 더 붙여놔. 친정은 내일 가도 안 늦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반죽이 뚝뚝 떨어지는 한복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미영은 반죽이 묻은 한복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들을 테니까, 수정이 들을 테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할 테니까. 미영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반죽 묻은 한복 위에 떨어졌어요. 연분홍색 저고리가 눈물과 반죽으로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이 한복을 입고 친정 부모님 앞에 서는 상상을 1년 동안 해왔어요. 엄마가 예쁘다고 해주실 거라고,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미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어느 정도 그치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고 한복은 빨래가 되어 있었죠. 미영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담그고 비벼보았어요. 하지만 전 반죽이 이미 마르기 시작해서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홍색 천에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세탁소에 맡겨도 완전히 지워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듯 한복을 세면대에 담가두고 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눈가를 문질렀어요.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울었다는 티는 여전히 났습니다. 이대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미영은 화장실 한쪽에 걸어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친정에 갈 때 입으려고 몰래 싸둔 여벌의 옷이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원피스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 입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가장 낡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기로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부엌에 서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미영은 2층으로 올라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구석에 있는 낡은 면바지와 늘어난 맨투맨을 꺼냈어요. 몇 년 전 집안일 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얼룩이 지고 올이 나간 옷이었죠. 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겉모습은 초라해졌지만 눈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결심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빛이었어요. 오늘도 그냥 참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터뜨릴까? 미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9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방을 나섰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외갓집 가고 싶어? 왜 못 가?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말 들어. 오늘은 여기서 놀아야 해.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싫어. 엄마가 가자고 했단 말이야.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좋아? 그래,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봐. 외갓집 가면 뭐 해줄 건데? 거기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 미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이 확 피어올랐어요. 친정 부모님을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에 서서 숨을 고르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폭발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자. 그때 2층 복도 끝에 있는 세탁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세탁기 위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다가가 보니 남편 진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까 게임하다가 여기 두고 간 모양이었죠.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창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미영은 무심코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미영이 모르는 단톡방이었어요. 미영은 시댁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어머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차 키는 내 서랍에 넣어뒀다. 오늘은 절대 못 나가게 해야 해.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 키를 숨긴 게 시어머니였어요. 일부러 미영이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차 키를 감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호와 수정에게 알린 거예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남편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아까 차 키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몰라, 네 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뜨겁고 억울한 눈물이었죠. 2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세탁기 위에 도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진호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 들으라고 했지. 왜 자꾸 때를 써? 수아와 준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미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참을까? 터뜨릴까?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미영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계단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감정대로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수아야, 준아. 엄마 왔어. 울지 마. 미영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와 준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작은 몸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 외갓집 가고 싶어?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미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미영아, 옷 갈아입었네. 그래, 그게 낫지. 명절에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일하기 불편하잖아.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전 마저 붙일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미영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대들거나 울거나 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물러서니까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어서 부엌으로 가.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수정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부엌에 들어선 미영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아까 쏟아진 전 반죽 양푼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도 반죽이 튀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걸 치우지 않고 먼저 다른 것을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척하면서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슬쩍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핸드폰을 세워두었어요. 카메라가 부엌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 화면을 터치해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화분을 다시 원위치시켰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반죽을 닦고 양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반죽을 만들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태전, 호박전, 육전. 하나하나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명절에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네, 어머니.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잠시 후 수정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육전을 보더니 눈을 빛냈어요. 와, 맛있겠다. 언니, 나 하나만 줘. 아직 다 안 익었어요, 아가씨. 괜찮아, 괜찮아. 반숙이 더 맛있어. 수정이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접시에 담긴 육전 중 가장 예쁘게 부쳐진 것을 골라 입에 넣었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 언니. 나 이따 갈 때 전 좀 많이 싸줘. 그리고 잡채도. 남편이 명절 음식 좋아하거든. 네, 아가씨. 아, 그리고 갈비찜도 남으면 좀 줘. 우리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잘 못하셔서. 수정은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보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쉬지 않고 전을 부쳤어요. 접시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졌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순자야. 나 지금 명절 음식 하는 중이야. 우리 며느리가 다 해. 나는 그냥 감동만 하면 돼. 호호.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 감독이라니. 미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는 순둥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해. 호호.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프라이팬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순둥이라. 그 말이 입안에서 쓰게 맴돌았습니다. 9년 동안 순둥이 노릇을 해왔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으면 참는 대로. 그래서 뭐가 남았을까요? 갈라진 손과 지친 몸, 그리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명절뿐이었습니다. 미영은 화분 뒤에 숨겨둔 핸드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를 거야.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프라이팬을 들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곧 무언가가 바뀔 거라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전을 부치면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제 미영은 더 이상 순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넘어갈 무렵 미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갑 안에는 평소 넣어두는 비상금과 카드 몇 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영은 지갑을 열어 안쪽 칸을 뒤졌어요. 카드는 그대로였지만 현금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200만 원이 있어야 했어요. 이번 달 명절 보너스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려고 일부러 현금으로 뽑아뒀던 거예요. 미영은 지갑을 뒤집다시피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방 곳곳을 뒤져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걸까? 미영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집에 도둑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가져간 거였어요. 미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새 운동화 사시라고, 어머니께는 따뜻한 내복 사시라고 드리려던 용돈이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정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이번 여행 경비 챙겼어?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챙겼어. 진호한테 받았어. 얼마야? 200.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0만 원. 정확히 미영의 지갑에서 사라진 금액이었어요. 와, 200이면 넉넉하다. 고마워, 엄마. 오빠한테도 고맙다고 해야겠네. 그래, 오빠가 챙겨준 거니까 고마워해라. 여행 잘 다녀오고. 미영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진호가 미영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수정의 해외여행 경비로 건넨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던 돈이 신우이의 여행 경비가 된 거였어요. 미영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미영은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탁실에 진호의 핸드폰이 아직 있었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본 가족 단톡방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메시지들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며칠 전 대화부터 읽어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보너스 받았다던데 그 돈 친정에 보내려는 것 같아. 진호야, 네가 좀 관리해라. 진호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챙길게요. 수정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여행 가는데 경비 좀 부족해. 그 돈으로 좀 보태줘. 진호의 답장. 알았어. 엄마한테 전달할게. 미영은 핸드폰을 든 손이 파들파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돈을 몰래 가져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미영은 메시지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몇 달 전 대화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메시지. 미영이 친정에 보내는 돈이 너무 많아.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나. 진호의 답장.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수정의 메시지. 오빠 잘한다. 올케는 그냥 살림만 하면 되지. 친정까지 챙길 필요 있어? 미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9년 동안 미영이 번 돈, 미영이 모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영은 늘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살림이 빠듯한지 의아했었죠.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9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훔치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이 대화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미영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진호의 핸드폰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1장, 2장, 3장. 메시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수정이 보낸 메시지 중에
여행 예약 완료라는 글과 함께 예약 화면 캡처가 있었어요. 미영은 그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박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호텔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예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수정이 미영의 명의를 도용해서 호텔을 예약한 거였습니다. 미영은 그 화면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꼼꼼히 찍었어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미영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얼음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어요. 미영은 핸드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세탁실을 나왔습니다. 2층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모았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무거웠지만 눈빛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프라이팬에 다시 기름을 두르며 미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시댁집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거실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음식을 내갔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을 부르는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미영아, 여기 과일 좀 더 갖다 줄래? 네, 어머니.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미영을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오늘 이 음식 다 우리 며느리가 했어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머, 정말요?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순둥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미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둥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 미영은 그저 고분고분한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미영은 짧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 생각도 안 해요. 시댁에만 신경 쓴다니까요. 미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오니까 거실에서 빠져나온 모양이었어요. 언니, 나 좀 피곤한데. 발 마사지 해줄 수 있어?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이고 과일을 깎느라 정신이 없는데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요. 아가씨,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아, 그래. 잠깐이면 되는데. 손님들 왔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아니야. 수정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영은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가씨. 지금은 진짜 손이 안 돼요. 수정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미영은 프라이팬을 저으며 작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녹두전 반죽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살짝 짠 정도로요.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입맛이 떨어지게끔. 수정이 좋아하는 김치전에는 고춧가루를 평소보다 더 넣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수정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요. 물론 손님들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것만 살짝 손을 봤어요. 티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요.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 집 며느리는 이렇게 못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으쓱해하며 대답했어요. 다 제가 가르쳤죠. 호호. 미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일했는데 정작 밥 한 숟가락 뜰 시간도 없었어요. 잠시 후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김치전 왜 이래? 너무 매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녹두전도 좀 짜네. 미영아, 이리 와봐. 미영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손님 상에 올리는 음식이랑 우리 거랑 다르게 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똑같이 했는데요. 미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정말? 네. 손님들 드시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미영의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다그리기도 어려웠고요. 에이, 내 입맛이 이상한가 보다. 시어머니가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끼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또다시 설거지와 뒷정리에 매달렸어요. 수정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가볼게. 전이랑 잡채 싸줘.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전과 잡채, 갈비찜까지 넉넉히 담아 봉투에 넣었어요. 수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아, 맞다. 나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 혹시 언니 신분증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의도용권이 떠올랐어요. 신분증이요? 왜요? 아, 그냥 호텔 체크인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호텔이 예약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정은 미영에게 말도 안 하고 명의를 도용한 뒤 이제 와서 신분증까지 빌리려는 거였습니다. 아가씨, 신분증은 좀 곤란해요. 중요한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드리기가요. 미영이 거절하자 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신우이가 잠깐 빌려달라는데 안 된다고? 네, 죄송해요.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부엌을 나갔어요. 미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명의도용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카드는 다 모인 셈이었어요.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카드들을 꺼내놓을지 말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일찍 잠들었고 진호는 거실 소파에서 또다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2층 방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일한 지 17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아직 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수정의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미영은 문득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나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이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응, 아까 손님들 다 갔어.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미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친정 가려고 별짓을 다 했어. 차 키 찾는다고 집안을 다 뒤지더라고. 호호. 내가 숨겨놨거든. 미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 차 키는 내 서랍에 넣어뒀지. 며느리가 친정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명절에 일손이 필요한데.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미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순자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은 더 바짝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며느리 있잖아. 걔 친정이 좀 어려워. 그래서 맨날 돈 보내려고 하거든. 그거 내가 진호시켜서 다 맡고 있어. 미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응, 그래. 미영이 걔는 친정 부모님한테 돈 한 푼 안 보내.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걔 친정은 거지같이 살아도 돼. 호호. 미영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미영의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미영의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9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의 통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맞아. 며느리는 그냥 일만 하면 돼. 친정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교육시켰어. 시어머니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꽉 쥐고 그 소리를 녹음했어요. 아, 근데 수정이가 이번에 여행 가거든. 경비가 좀 들어서 며느리 보너스에서 좀 빼왔어. 200만 원. 호호. 며느리는 모르지.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0만 원.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던 그 돈이었어요. 응, 그래. 어차피 며느리 돈은 시댁돈이야.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시어머니의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정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서둘러 통화를 끝냈습니다. 순자야, 나 끊을게. 나중에 또 얘기하자. 미영은 황급히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미영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고요. 미영의 친정 부모님을요. 평생 고생하시며 미영을 키워주신 부모님을요. 미영은 눈물을 훔치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부엌에 숨겨둔 핸드폰의 영상 녹화도 확인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의 시댁 식구들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연락처를 뒤져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친구 지연이었어요. 언니, 나 미영이야. 급하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시간 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내일 오전에 전화해. 걱정된다. 미영은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녹음 파일, 영상 파일, 명의도용 증거, 돈 횡령 증거. 모든 카드가 미영의 손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 아래 어딘가에서 친정 부모님이 미영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미영은 더 이상 순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미영은 앞치마를 벗어 개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순둥이 며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절 이틀째였어요. 미영은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결심이 섰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후 미영은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와 자신의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친정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가방은 뭐야? 친정 가려고요, 어머니. 어제 못 갔으니까 오늘은 가야겠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아직 명절 끝난 것도 아닌데 어딜까? 오늘도 할 일 많아. 어제 음식 다 만들어놨어요. 데우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 돼. 오늘 시숙모니가 오신다고 했잖아. 미영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꺼낸 핑계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9년 동안 명절마다 여기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다녀오겠습니다. 미영이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현관 앞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문 바로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디 가려면 나를 밟고 가거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영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시어머니가 안 된다는데 며느리가 어딜 나가. 미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부모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부모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서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본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며느리가 지금 친정 간다고 나서네. 명절에 시댁 놔두고.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미영을 돌아보았어요. 당신, 오늘은 좀 참아. 엄마가 저러시잖아. 미영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제도 못 갔어. 오늘은 가야 해. 내일 가면 안 돼? 하루 더 있으면 되잖아. 진호의 말투는 달래는 것 같았지만 본질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미영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핑계가 생기겠지. 9년 동안 그랬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지금 우리 집 좀 와봐. 며느리가 날 때리려고 해.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때리다니요. 미영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넌 닥쳐. 순자야, 빨리 와. 옆집 사람들도 불러. 시어머니가 연달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웃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였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짜내며 호소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명절에 친정 간다고 행패야. 어머, 어쩜 저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웃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미영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미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또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나를 밀쳤어. 여기 멍들었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팔을 들어보였습니다. 미영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시어머니 말만 믿는 눈치였습니다. 미영 씨,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이야. 미영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진호가 미영의 팔을 잡고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웃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진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당신 자꾸 이러면 우리 진짜 이혼이야. 애들 생각 안 해?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혼? 네가 그 말하는 거야? 당신이 이 지경을 만들었잖아. 엄마 말 좀 들어. 왜 자꾸 반항해? 미영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미영 편을 든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미영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9년 동안 미영이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온갖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이겨내야 했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아와 준이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는 모양이었어요. 미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진호는 미영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미영은 거실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까 소란 중에 엎질러진 음식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제 밤새 만든 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사이로 양념이 번져 있었고 누군가 밟고 간 자국이 선명했어요. 미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8시간 넘게 쉬지 않고 만든 음식이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뭐하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미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사고 쳐놓고 왜 그래? 어서 치워.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야, 반항이야? 아까도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의 음식 잔에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잘못한 사람이 울기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미영은 엎질러진 음식 더미 한가운데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고 참고 맞춰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거짓말과 모함과 멸시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까? 그냥 여기서 무너질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아와 준이가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방에서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다쳤어? 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안 울어. 거짓말. 엄마 울잖아. 수아가 계단을 내려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8살짜리 딸의 말에 미영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위로받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준이도 내려와 미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아이를 껴안고 미영은 한참을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외갓집 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 키가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현관을 막고 있다는 걸요. 탈출구가 없다는 걸요. 아이들을 달래 2층 방으로 올려보낸 후 미영은 거실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손가락이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거든요. 바닥을 다 치우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미영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친정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못 오니? 아버지가 계속 대문 앞에 나가보신다. 괜찮은 거지? 미영은 문자를 읽으며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문 앞에 나가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하루 종일 딸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치려다가 미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못 간다고 하기도 내일 간다고 하기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미영은 힘겹게 화면을 확인했어요. 친정 엄마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밥상 사진이었어요. 정성껏 차려놓은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하나. 미영이 앉을 자리였어요. 사진 아래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자리 비워놨다. 언제든 와. 미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빈자리, 미영을 위해 비워둔 자리. 그 자리가 미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미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생각이 캄캄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들었고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호는 2층 침실에서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이요. 미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싱크대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미영의 눈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보낸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과 비어있는 미영의 자리.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살아온 시댁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딸 자리 비워놨다. 언제든 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글씨체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 글씨. 미영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37년 전 미영은 친정 부모님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부모님은 미영을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셨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미영을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졸업 후 미영은 취직을 하고 진호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은 미영을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대했어요. 미영은 9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시누이의 갑질을, 남편의 방관을 다 참았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이게 시집살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 남편의 배신, 이웃들의 손가락질.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문자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보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미영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문 앞에서 미영을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거울처럼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초췌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영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눈을 적시고 부은 얼굴을 문질렀어요.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어제 녹음한 파일들, 영상 파일들, 명의도용 증거들이 모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내일 아침에 꼭 전화할게. 중요한 얘기 있어. 녹음 파일이랑 증거들 미리 보내놓을게. 메시지를 보낸 후 미영은 녹음 파일과 캡처 사진들을 지연에게 전송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제 증거는 미영의 핸드폰뿐 아니라 지연에게도 있었어요. 미영은 부엌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미영도 그 별처럼 될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빛을 잃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순둥이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수아와 준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미영은 아이들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방문을 닫고 나오며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 아침 전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았어요. 결전의 날이라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미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진호가 자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였어요. 아이들 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수아와 준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미영은 문을 닫고 2층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부기는 가라앉았고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미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낸다. 화장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영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일어났네. 어제지 혼자 설쳐놓고 이제야 일어나?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을 미영이 가만히 서 있으니 이상했던 거예요. 뭐야, 왜 서 있어? 아침 준비 안 해? 미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할 말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할 말? 뭔데? 거실에서 드릴게요. 진호도 불러주세요. 미영의 말투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콧웃음을 쳤어요. 뭔 대단한 말을 하려고. 진호야, 내려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진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어요. 뭐야, 왜 불러? 네 마누라가 할 말 있대.
진호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데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미영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진호가 소파에서 미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미리 연결해둔 스피커였습니다. 뭐야, 핸드폰은 왜 꺼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 대신 핸드폰 화면을 조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미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친정 가려고 별짓을 다 했어. 차 키 찾는다고 집안을 다 뒤지더라고. 호호. 내가 숨겨놨거든. 진호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미영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이 걔는 친정 부모님한테 돈 한 푼 안 보내.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걔 친정은 거지같이 살아도 돼. 호호.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인연이 어디서 감히. 앉으세요,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멈췄어요. 미영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들어보세요. 미영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진호와 시어머니의 단톡방 대화를 읽어주는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진호 씨가 제 보너스 200만 원을 빼서 어머니한테 줬고 어머니는 그걸 수정 씨 여행 경비로 주셨죠. 제 명의로 호텔 예약까지 했고요. 명의도용이에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영은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캡처된 대화 내용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증거들 다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변호사한테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이건 내놔. 당장 지워. 미영은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다 백업해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헛손질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미영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미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순둥이 아니에요. 9년 동안 참았던 거 오늘 다 끝낼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시어머니와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미영은 그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차 키 어디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키? 그게 무슨... 녹음에 다 나왔잖아요. 서랍에 넣어뒀다고 하셨죠. 미영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 미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저 이제 거짓말 안 통해요. 차키 내놓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숨겼다. 그게 어쨌다고.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겠다는데 시어머니가 막을 수도 있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상관없어요. 그냥 차키만 주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미영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 가져가. 미영은 차키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른 손이 움직였어요. 미영의 손목을 잡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더 빨랐어요. 몸을 비틀어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차키였습니다. 진짜 차키요. 시어머니가 내민 건 가짜였던 거예요. 오래전 쓰던 예비키를 내밀고 진짜 키는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속이시려고 하셨네요. 미영은 진짜 차키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욕하셔도 돼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미영은 시어머니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어요.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미영은 그 앞치마를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천이 펄럭이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걸렸어요. 이거 두르고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어머니, 할 말 끝났으면 저 이만 가볼게요.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진호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다가가자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진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진호야. 응? 어제 네가 한 말 기억나?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자꾸 이러면 이혼이라고 했지? 고마워. 그 제안 받아들일게. 미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진호의 뺨에 손바닥이 닿았어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진호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미영아. 내 돈 빼돌린 거, 명의 도용한 거, 증거 다 있어. 이혼 서류는 친정으로 보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미영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진호가 손을 뻗어 미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미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미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 수아와 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미영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 수아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외갓집 가는 거야. 진짜? 진짜 가는 거야?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진짜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아이들이 환호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영도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못 나가.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막으시려면 막아보세요. 이번에는 안 통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미영도 운전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백미러로 현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어요. 9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미영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건 점점 멀어지는 시댁 동네의 풍경뿐이었어요. 그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자 미영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아와 준이가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외갓집에 가면 뭘 할지, 외할머니가 뭘 해주실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갈비찜 해놓으셨대. 나 갈비찜 좋아해. 준이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룸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외할머니가 맛있게 해놓으셨을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미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 숨겨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을 벗고 단정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새벽 갈라진 손으로 쌀을 씻던 지친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거울에 비친 건 당당하게 고개를 든 한 여자였습니다. 미영은 입술에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다시 차에 올라 남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자란 동네였습니다. 작은 마트, 오래된 세탁소, 모퉁이의 문방구. 어릴 때 뛰어다니던 길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집 골목에 들어서자 미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길 끝에 작은 주택이 보였습니다. 미영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손을 이마에 대고 골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미영의 차가 다가오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차를 세우자마자 아이들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수아와 준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외할아버지가 기다렸어. 미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친정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영에게 달려왔어요. 미영도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됐어. 울지 마. 잘 왔어. 엄마가 미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맡아온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았지? 다 알아. 엄마 다 알아. 엄마의 말에 미영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9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미영의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가족이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미영을 감쌌어요. 음식 냄새가 코끝에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그리고 엄마의 반찬들. 미영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밥상 한쪽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미영의 자리였어요. 앉아. 배고프지? 엄마가 미영의 손을 이끌어 자리에 앉혔습니다. 미영은 밥상을 바라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거 언제 다 했어? 네가 온다길래 어제부터 준비했지. 아버지도 새벽에 고기 사러 가셨어. 미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셨어요.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라. 미영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과 함께 씹은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미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미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받아도 돼? 엄마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안 받을 거야. 미영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밥, 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미영의 얼굴을 비췄어요. 미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이후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9년 동안 참아왔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을 되찾았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 할 순간이 있어요. 미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홀로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